제가 미팅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팝업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라는 질문인데 매번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기간에 팝업을 하더라도 가격 편차가 수천만 원까지도 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딱 한마디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팝업 스토어 예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업 스토어 넘버원 파트너 스위트스팟의 김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팝업 스토어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두 번째, 이 팝업 스토어의 목적 정확히 하기. 세 번째는 이 목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잡고 예산 안에 비중값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팝업 스토어 예산의 큰 비중값을 차지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공간 내관료, 인테리어 시공철수, 운영 인력, 운영 소품과 기타 시스템 이용료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공간 내관입니다. 전체 예산의 15% 내외로 많이 잡고 있어요. 팝업의 목적에 따라서 위치는 다양할 수 있지만 아무리 비싸도 20%는 초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백화점과 같은 유통사는 임대료로 지급하지 않고 기간 중 매출의 수수료로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대 매출과 목표 매출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서 백화점 본사, 바이어와 수수료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담으로 제가 백화점 본사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통사에서 팝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두 번째는 인테리어 기획 그리고 시공철수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값을 차지하는데요. 저는 보통 60에서 70%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결정짓는 요소는 정말 많지만 저는 크게 기성품과 주문 제작품의 비중값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 집기를 고른다고 해도 기성 제품을 렌탈할 것인지 혹은 무드에 맞춰서 주문 제작품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집기 예산에서만 수천만 원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상품존과 무드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 무드존에만 주문 제작품을 최소화하고 상품존에는 기성품을 렌탈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팅 철수는 주간 작업이냐 야간 작업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와 같은 로드 팝업인 경우에는 건물을 하루 통으로 대관하기 때문에 주간 작업이 가능하고 비교적 시공철수 비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사의 경우에는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로드 팝업과는 비교적으로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 구성입니다. 저는 전체 예산의 최소 10%에서 20%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팝업 스토어 무드나 인테리어는 정말 멋있게 하고 이 운영 인력 비용을 과하게 감축해서 팝업 후기가 엉망인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인원수와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정 인원수는 목표 매출과 기대 매출로 산정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객 한 명을 결제하는데 짧게는 1분, 길게 걸리면 1분 30초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손님들이 많이 해도 쳐낼 수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목표 매출 달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억 이상 한다 하면 저는 이제 최소한 결제 기지나 포스를 3개 이상으로 잡고 있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시어 대에만 인력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달라지는 거죠. 목표 매출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물류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물류량을 쳐낼 수 있는 물류 인원도 2명을 세팅해야 될지 3명을 세팅해야 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정 인원수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운영 소품 및 기타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5에서 1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팝업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운영 물품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POP 대, 차단봉, 아크릴 집기 등을 통해서 진열을 해야 상품이 되게 예쁘게 진열이 되거든요. 시스템 비용은 결제 기기와 포스 시스템, 웨이팅 기기 시스템 사용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기기회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사에서 진행을 할 시에는 백화점에서 제공은 해주지만 로드샵에서 진행을 할 때는 이런 결제기기도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품 단품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팝업을 진행을 하면 정말 여러 개의 상품이 동시다발적으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A 상품은 몇 개 나갔고 B 상품은 몇 개 나갔고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셔야 팝업 기간 중에나 팝업 종료 후에도 정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 시스템은 백화점에서 진행을 하셔도 제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팝업을 진행하게 되면 꼭 포스 시스템도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도 다 예산에 포함해 두셔야 나중에 예산이 초과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일자에 진행되는 행사일지라도 브랜드의 목적, IP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 설계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예산 관련돼서는 꼭 개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팝업 스토어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